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육학 잘 외워지시나요? 교육학에서 뭘 물어보면 알긴 아는데 정확히 어떤 말로 설명해야 할지 좀 어려우신가요? 보통 이런 경험을 교육학 스터디를 하면서 느낍니다. 그리고 9월달이 돼서 모의고사에 답안지를 쓰면서 또 한 번 심각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정확한 암기를 하려고 고군분투하죠. 하지만 생각만큼 용어 그대로 외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럼 오늘은 어떻게 모든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손쉽게 꺼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위 주방장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정보는 망각 속으로 흘려보내고 의미 있는 것들만 남겨 머릿속에 장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장기 기억에 있는 것들도 잘 쓰이지 않으면 망각으로 보내져 뇌는 다시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의미 있게 부호화하여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인출하여 내 기억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걸 위해 활용할 것은 바로 학위 주방장과 청킹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학위 주방장을 사용한다는 말을 한번 언급했는데요. 학위 주방장은 제가 교육학을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사실 모든 학문에 모두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학자가 있고 이 사람의 이론이 있고 그 이론에 주장이 있고 그 주장에는 방법이 따라오고 그 방법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죠. 한 학자나 이론을 주제로 문제를 낼 때는 이 안에서 문제를 내게 됩니다. 임용 기출을 풀다 보니 문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알게 됐어요. 바로 문제에서 학자, 이론, 주장, 방법, 장단점 중에 하나를 드러내고 그럼 여기 있는 주장의 장점 2개를 말해봐, 혹은 여기 이런 장점을 갖는 이론이 뭐게? 하고 묻는 거죠. 어떤 방법을 말했을 때 혹은 어떤 장점을 말했을 때 학위 주방장으로 정보가 통합되어 있다면 그 통합된 덩어리가 제 눈앞에 함께 꺼내져 나옵니다. 그렇기에 다른 이론과 헷갈리지 않으면서도 문제에서 요구하는 특징을 정확히 써낼 수 있습니다. 이런 학위 주방장을 사용하면 정보들이 하나의 의미로 큰 단위에 묶여 외워야 하는 절대량이 줄어드는 효과까지 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킹인데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학위 주방장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저게 뭐야? 싶기도 하고 별걸 다 줄이네 라고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한 번에 풀어 쓴 그 내용까지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별다 줄이라고 할 만큼 일상생활에서도 줄임말을 쉽게 사용해서 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고, 혼밥, 국교론, 뻐정과 같이 간단한 단어들도 우리는 줄임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러한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우리의 공부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청킹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사전적 의미를 살펴볼게요.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정보를 서로 의미 있게 연결시키거나 묶는 인지 과정, 단기 기억의 용량을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임용시험에서는 청킹이라고 하는데 다른 시험에서는 두문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변호사시험, 간호사시험, 임용시험 등 정확한 암기가 요구되는 시험에 이러한 암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청킹만 모아둔 두문자 파일을 서로 사고 팔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뇌는 무분별한 정보들이 의미 있게 묶일 때, 그리고 그 과정이 반복될 때 장기 기억으로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장기 기억은 용량이 무제한인 도서관과 같아서 언제든 필요한 정보를 찾아 꺼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가족의 전화번호,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처럼 말이죠. 우리가 시험에 나올 것들을 장기 기억에 안전하게 저장하고 있다면 답안으로 써야 할 말은 모두 제 머리 안에 있는 거랑 같은 거죠. 학위 주방장으로 의미별로 정보는 분류되어 있으나 전공서에 나온 용어를 그대로 기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위 주방장의 키워드들을 청킹으로 묶어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론을 묶을 때는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의 광분상용,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생현중, 그리고 타일러 학습 경험 성정의 원리는 기만 과목경, 평가 문항별 장단점은 신객만바, 추단표, 제인, 이런 식으로 청킹을 만들어 제가 쓸 정답 키워드들을 묶어 저의 서랍에 안착시켰습니다. 정답 키워드를 뽑는 기준은 무엇보다 기출문제에 출제된 표현들을 우선으로 삼았고 이론서에 적힌 굵은 글씨, 인강 선생님의 강조사항을 참고하여 이론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는 것들로 추렸습니다. 그렇게 교육학 서랍에 학위 주방장과 함께 청킹을 적어두었습니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A4 용지 한 장에 교육학 목차부터 학위 주방장까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것만 그대로 외우면 저는 시험날 모든 것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청킹 없이도 공부는 가능합니다. 단어 그대로 책으로 원문으로 외워도 되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짧은 수험 기간으로 합격을 이루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시험 날짜는 정해져 있고 목표는 합격을 위한 고득점이며 교육학 외에도 전공에서 보아야 할 것이 산더미였고 하루 시간은 유한했습니다. 저는 적은 시간으로 교육학을 기억하고 정답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청킹뿐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변호사시험, 간호사시험 등 정확한 암기가 요구되는 시험의 합격생들이 이러한 암기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나 암기하는 공부를 정말 못합니다. 고등학교 때 내신도 안 좋았고 대학교 학점도 그냥 그렇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다가 안 외워지면 그냥 안 외웠거든요. 그런데 임용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안 외우면 내년에 다시 외워야 하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시험 준비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을 만나고 저녁에는 친구들도 만나 놀고 싶었습니다. 그럴 거면 이번에 다 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하는 암기를 잘하기 위해 수많은 합격 수기를 읽고 최고의 암기법은 무엇인지 검색도 하고 뇌과학 논문도 보고 다른 시험 합격생들의 공부법까지 다방면으로 최고의 방법을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 청킹을 쓰는 사람을 보면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저것도 그대로 못 외우나? 하면서 저도 비웃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는 서랍과 청킹을 활용하면서 제가 이렇게 암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문제에서 단어를 보면 머릿속에 서랍이 떠오르고 질문이 묻는 이론의 위치가 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야 할 말이 청킹으로 주르륵 딸려서 떠올라요. 태정태세 문단세가 이렇게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정말 느꼈습니다. 저는 그래서 청킹으로 묶을 수 있는 건 다 묶어서 뇌 용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려고 했습니다. 10글자도 2글자로 줄여서 청킹했어요. 지금에야 드는 생각은 청킹을 내가 미리 알았다면 내신도 대학 시험도 훨씬 더 잘 봤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청킹을 활용해서 실험장에서 필요한 정답 키워드를 정확하게 풀었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일 좋았던 건 시험 전날 난 이제 무엇이든 대답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불확실한 수험생이었던 저의 마음을 이보다 더 안정시켜줄 수 있는 무기는 없었습니다. 선생님들의 머릿속에도 잘 정돈된 서랍과 청킹이 생겨 저와 같은 자신감과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험날 만점짜리 정답지를 들고 편안한 마음으로 나오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영상에서 교육학의 우선순위에 맞추어 암기 수준을 설정하는 방법과 서랍을 만들어 시험 범위 전체를 종이 한 장에 넣어두는 법, 그리고 청킹으로 정답 키워드를 간추리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인출이라고 하는 과정, 그리고 정말 내 손으로 답을 쓰는 마인드맵 백지 쓰기에 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합격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